자, 여섯 번째 첫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첫 시간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2회 한번 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2회 불러올게요. 실전 모의고사 2회입니다. 기본 작업 2번에서 뭐 특별하게 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천 단위 구분 뒤요, 구분 F5부터 G14, F5부터 G14 부분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이거죠. 천 단위 구분기호 하고요. 그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늘려주는 거. 뭐 이 정도.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름 정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기본 작업 3번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작년 실적과 목표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 행 전체에 대한 글꼴색 좀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전년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를 찾으래요. 전년 실적과 목표 실적 모두 증가한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행 전체 글씨가 안 보여요. 글꼴색을 파랑 굵게 파랑 굵게 나타내래요. 서식에서 글꼴을 조금만 글씨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래요. 한번 해보죠. 행 전체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행 전체 이렇게 다 잡고 맞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세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나타내래요.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and 함수를 쓰겠습니다. and 네, 괄호 열어야죠. 이거는 리스트가 안 나와요. 그냥 괄호만 연 거예요. 모두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이걸 보면 실적 전년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 실적은 이거고요. 목표 실적, 목표가 여기고요. 실적은 여기네요. 전년 실적과 목표 실적이 여기 있죠. 모두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살펴볼까요? 증가한 경우란 해당 셀들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말한대요. 해당 실적이 얘네들이 0보다 큰 경우를 말한대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걸 눌러줍니다. 첫 번째 거 눌러주고 F4 두 번 누르는 거 알고 있죠? F4 두 번 눌러서 왜 두 번 누르냐면 잡은 영역 지금 행 전체를 다 잡은 영역에서 H열이 전년 실적이잖아요. 그 H열은
다른 G열이나 I열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H열은 절대값이 돼야 되고요. 그 5는요. 밑으로 내려가서 5, 6, 7, 8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F4를 두 번 눌러서 알파벳 앞, 즉 열에는 절대값이 들어가고 숫자, 행 앞에는 절대값이 들어가지 않게 처리를 한 겁니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크다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콤마 또 하나 요 목표 실적 선택하고 똑같이 F4 눌러서 F4 두 번 눌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 또한 0보다 크게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을 굵게 색깔은 파랑으로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고 확인을 해주면 자, 어때요? 둘 다 만족이죠? 둘 다 만족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하나는 만족하지만 하나는 만족 못하죠. 그래서 색깔이 안 변한 거고 둘 다 만족한 것만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조건부 서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식 좀 살펴볼 건데요. 계산식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와서 좀 보려고 해요. 이건 좀 더 위로 올려서 좀 크게 볼게요. 자, 세금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는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 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 공제가 이걸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세금 공제액은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 공제로 하래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는 한 다음 첫 번째 금여 총액 별 곱하기가 별이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세율이에요. 세율은 이 밑에 있잖아요. 세율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여기서 함수는 vlookup을 쓸 거예요. 세율은 여기 있 vlookup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vlookup 뭘 보고 따질 거냐 봤더니 계산된 세금 공제액은 1의 단위에서 버림해서 10의 단위로 하래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걸 뭘 보고 할 거냐면 세금, 급여 총액과 세금 조건을 이용해서 급여 총액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고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고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브이로그과 트랜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내용은 더 이상은 없네요. 우선 트랜스란 의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브이로그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세금 조건표는 기본급, 상여급, 급여 총액. 얘랑 더한 게죠? 더한 게 이건데 세금 공제액은 1번 세금 공제액은 세율. 세율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구할 거냐는 거죠? 세율이 급여 총액을 가지고 구해야 하나요? 세금 조건표. 이렇게 벌 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급여 총액을 선택하고 얘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잡습니다. 누진세율도 있으니까 다 잡을게요. 이렇게. 다 잡았고요. 체육엔으로 내리면 얘네들은 내려가지만 얘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 만들어줬고요. 콤마. 내가 찾는 건 뭐죠? 세율이죠. 세율 찾는 거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있고요. 콤마. 숫자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는 숫자죠. 범위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유사일치가 돼야겠네요. 그죠? 유사일치가 돼야겠습니다. 유사일치로 해서 괄호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빼기 다시 누진공제액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V룩업을 다시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총액 선택하고 콤마 테이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고 얘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절대값 F4를 나타내 주고요. 누진공제는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있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유사일치로 갑니다. 그리고 괄호 닫죠. 자, 그런 다음에 입력단추 눌러볼게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트런스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트런스를 앞에다가 맨 앞에 쓸 거예요. TRU 트런스 지정한 자릿수만큼 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버린대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이 있는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수점이 없잖아요, 아예. 그럼 뒤에다가 콤마 라운드랑 똑같아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죠.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입력단추 누르면 돼요.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어디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가격을 이걸 보고서 따라가는 거니까 유사한 일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00만까지 100만 1에서 200만까지 200만 1 이상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추주함수를 이용한 것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추주함수 이용해서 경품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경품은 여기 나와 있네요. 1일 때는 외식 상품권, 2일 때는 주유 상품권, 3일 때는 문화 상품권.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함수는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작게 밑에 걸 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볼 수 있게.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좀 더 키울까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했습니다. 자, 경품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요. 순위는 총점이 가장 높은 것이 1이라고 돼 있어요. 이 순위가 1위에서 3위이면 이라고 돼 있고요.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도록 설정하래요. CH5 추주 함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랭크 함수 들어갈게요. 랭크 함수 쓰라고 돼 있으니까 EQ. 랭크는 어떻죠? 총점을 가져가는 거죠. 총점 선택했고요. 이 총점을 이용해서 다 잡았습니다. 얘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죠? F4.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1등이죠? 내림차순. 그리고 괄호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 추주함수를 만약에 쓰지 않았다 했을 때 입력단추 누르면 얘는 등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등부터 7등까지 나왔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1등에 대한 값을 쓰는데 1등은 외식 상품 들어가면 되는 거죠. 1등은 외식 상품권.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주유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화 상품권. 그래서 괄호 닫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면 1, 2, 3등은 답이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겠죠. 그죠? 나머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나오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f 에러가 있어요. 하지만 if 에러를 지금 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뒤에다가 4등에 대한 큰 따옴표, 5등에 대한 큰 따옴표, 6등에 대한 큰 따옴표, 7등에 대한 큰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추주 함수를 쓰지 않고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브이로그를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잡아주고 여기다가 브이로그를 한번 써볼까요? 브이로그. 이건 함수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브이로그를 했으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추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고 테이블은 여기가 바로 테이블이 됩니다. 얘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F4 절대값 나타내 주고요. 콤마. 그중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뭐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는 그렇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콤마. 그 외엔 뭘까요? 그리고 그 외에는 유사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죠. 정확히 일치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입력단추 눌렀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머지가 없는 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 없는 거는 그렇죠. if 에러를 써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if 에러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 오류 값들은 전부 다 빈 공간으로 나타내 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들을 알 수 있다면 이런 걸 조합해서 표현하고자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로만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있었던 타임에 대한 걸 좀 써볼게요. hour, minute, 타임에 대한 모든 함수를 다 사용하라고 돼. 세 가지 함수를 쓰래요.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를 쓰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hour, 그 다음에 minute, 그 다음에 time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래서 도착 시간을 나타내 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시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표시하래요. 자, 도착 예정 시간은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착 예정 시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정류장당 소요 시간 이게 분으로 나타나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단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전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연했어요. 자, 출발 시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출발 시간을 하기 전에 자, 먼저 hour라는 걸 이용해서 time을 한번 써볼게요. time을 더블클릭하면 hour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hour라고 하고 hour hour라는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러면 뭐만 나와요? 시간만 나오겠죠? 자, 더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콤마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이 있죠. 그럼 출발 시간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min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출발 시간을 선택하고 괄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만 찾겠죠? 분만 찾았는데 그 분에다가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정류장당 개수를 곱하는 거죠. 정류장의 개수는 여기 있죠?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더하기 정류장의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가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분마 세카는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분은 없잖아요. 0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바로 닫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 단추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체육엔드로 내립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hour, 시간을 빼냈고요. 그 다음에 분은요. 60분이 넘어가면 60분당 1시간씩 위로 올려요. 그래서 올라간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7 곱하기 5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27 곱하기 5 엔터. 얼마예요? 135죠. 135는 6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60으로 나누면 15분 남죠. 그죠? 20분에다 15분을 더하면 35분. 그리고 나머지 60분 2개, 2시간은 위로 올라가서 9시 35분이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다 써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썸이프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퍼와 라이트 함수, 어퍼라는 함수를 좀 알려고 한 거예요. 자, 어퍼라와 프로퍼 뭐 이런 것들, 로어 이런 걸 좀 알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선 로어라는 함수는 지금 쓸 수 없습니다. 왜 못 쓰냐면 다 소문자잖아요. 아예 어퍼를 쓸게요. 어퍼라는 함수는 해당하는 영문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입력 단추를 딱 누르면 다 대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다 대문자로 나왔죠?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어퍼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표현 방식은 결과적으로 표시가 공정 괄호 열고 PS09 괄호 닫고 아니 이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게 AA A 빼기 A 빼기 9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해요. 이 순서는 뭐냐면 여기가 공정이고요. 공정에다가 빼기 이게 제품명 아닌가요? 옵션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게 제품이 되고요. 빼기 그 다음에 옵션이 되고요. 빼기 맨 마지막에 9는 숫자죠. 뒤에 있는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9는 현재 숫자니까 제품, 옵션, 그 다음에 공정에 있는 공정 마지막 숫자가 되겠네요. 제품, 옵션, 공정에 있는 마지막 숫자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가 제품의 첫 번째 이걸 선택하고 입력 단추 누르면 전부 다 대문자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빼기를 할 때는 빼기는 특수문자예요. 함수와 문자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연결 연산자 한 다음에 큰 따옴표 빼기 큰 따옴표 한 다음 입력 단추 누르면 이 뒤에 빼기가 생겼죠. 자, 다시 함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다시 연결 연산자를 해줘야 되고요. 왜요? 텍스트와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옵션이에요. 옵션도 대문자니까 어퍼 들어갑니다. 어퍼하고 이 옵션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또 빼기가 들어갔죠. 그럼 다시 연결 연산자 집어넣어서 큰 따옴표 빼기 큰 따옴표 이렇게 하고 입력 단추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시 write라는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고 write 함수를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걸 클릭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한 다음에 콤마 오른쪽에 있는 콤마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아라 라는 거죠. 바로 찾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누르면 이 형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어퍼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퍼 말고 또 다른 개념을 좀 찾아볼게요. 얘네들을 다시 다 소문자로 다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어난 다음에 이거는 또 로어를 쓰는 거예요. 로어 한 후에 얘 결과값을 딱 잡고 가로 닫습니다. 입력 단추 딱 누르면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다시 여기다 클릭하고 만약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싶다. 프로퍼라는 게 있어요. 프로퍼 한 다음에 자, 이 결과를 선택하고 바로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첫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가 돼요. 첫 글자만 대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의 첫 글자 대문자. 요 두 번째도 첫 글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걸 또 프로퍼라고 합니다. 자, 어퍼는 전부 다 대문자, 로어는 전부 다 소문자,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준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은 부분합이니까 부분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분석 작업 2번을 볼게요.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시나리오는 두 개 이상의 어떤 비교 값을 나타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우선 시나리오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바로 이름 정의예요. 이름 정의를 해야 시나리오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선은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가 필요해요. 지금 문제에서는 D13셀, D13셀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의 이름은 연평균 성장률 여기다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썼고요. 엔터를 쳐서 이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14는 원가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아서 원가 비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정의가 기타 경비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경비 또한 이름 정의를 해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셀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정의된 값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3개년 평균, 즉 G10셀이 여기네요. 여기가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한 이름 정의를 할게요. D13셀은 클릭해서 G10이죠. G10셀은 순이익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름 정의가 여기하고 여기가 이름 정의 됐는데 우선은 변동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있는 값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잡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문제에서 연평균 성장률과 여기죠. 얘 글씨 잡으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D13, 원가 비율 D14, 기타 경비 D15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이름 정의했고 여기도 이름 정의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보면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추가할 겁니다. 추가.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입니다.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 이름을 썼고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 6%로 증가했습니다. 6%라고 직접 써도 됩니다. 이렇게. 원가 비율은 35%로 증가했고요. 현재 원가 비율이 원가 비율은 줄어들어야죠. 원가가 줄어들어야
소득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경비. 기타 경비는 8%. 8%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또 추가를 할게요. 이번에는 이익 감소로 갑니다. 이익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했으면 이제 세 가지가 또 있는데 자, 첫 번째는 4%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원가 비율은 올라갔겠죠? 55%로. 원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수익이 덜 나죠. 기타 경비가 12%입니다. 12%를 만들어줬어요. 더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시를 하면 바로 여기 표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요약을 눌러주는 겁니다. 요약을 딱 눌렀을 때 이랬을 때 결과가 어디 나오는 거냐. 자, 이랬을 때 결과가 개년의 변동 시나리오. 이 결과가 여기가 되는 거죠. 최종 결과 순이익은 얼마냐를 나타내주는 결과.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요약돼서 나옵니다. 자, 현재 값은 뭐예요? 5%, 45%, 10%죠. 그죠? 이랬을 때 186만 4천 원인데 이렇게 성장률이 6%로 1% 증가했고요. 원가 비율은 떨어졌고요. 기타 경비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2만 원의 순이익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이 4%밖에 안 되고 원가 비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줄어들겠죠. 이러한 것을 만드는 걸 시나리오로 합니다.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셀 이름으로 나와서 이 셀 이름이 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불러와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if 에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average ifs, sum if, sum ifs 뭐 이런 것들인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전 모의고사 3번으로 넘어갑니다. 파일에서 열기 실전 모의고사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X 하고요. 이거는 껐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좀 특별히 봐야 될 거는 여기서는 한자 바꾸는 거, 이름 정의하는 거라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뒤에 연자 붙이는 것 또한 여러분들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걸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자 먼저 A4에서 F12까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실전 모의고사 3회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역을 잡고요.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려고 해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건 AND라는 함수를 쓰고요. 대소문자가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구분이 그러니까 구분이 수입이면서라고 돼 있어요. 구분의 첫 번째 거 잡고 F4 두 번 누르죠. 공식 같은 겁니다. 글자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입을 나타냈고요. 콤마 두 번째 자, 수입이면서 총 교역액이 2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총 교역액이 2만 이상. 그러면 총 교역액을 선택하고 F4 두 번 눌러주고요. 얘가 2만 이상. 그거나 같다 2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똑같아요. 파랑의 굵게. 자, 굵게 글자색은 파랑을 선택해서 확인하고요. 한 번 더 확인해주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 됐죠? 형태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눈에 그 줄 전체가 다 띄게 해주는 걸 조건부 서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한번 좀 살펴보죠.
계산 작업에서 VLOOKUP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건데요. 순위를 구해서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컬룸 함수와 로우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컬룸과 로우가 뭔지. 컬룸은 뭐예요? 열이죠. 로우는 뭐예요? 행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반 배정을 좀 잡아 볼 건데요. 반 배정이 A반, B반, C반을 여기 나타내 주려고 해요. 등수에 따라서 1등, 2등은 A반, 3등, 4등은 B반, 5등 이상은 C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먼저 랭크를 이용할게요. 랭크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해야 되니까 EQ 자, 90 우선 등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요. 자, 클릭하고 콤마 전체 다 잡고 F4 한번. 괄호 그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 순위 맞겠죠?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하면 등수가 나올 겁니다. 등수가 나왔어요. 자, 이제 그 등수가 나온 걸 VLOOKUP으로 나타내 줄게요. VLOOKUP. 그럼 등수가 나왔겠죠? 콤마 순위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제곱엔드로 내릴 때 얘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F4 한 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콤마. 그 중에서 내가 찾는 건 뭐예요? 반배정이잖아요. 두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을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컬룸이라고 돼 있잖아요. 컬룸. 컬룸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이 2라는 숫자를 컬룸으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컬룸. 그런 다음에 이 2라는 숫자를 두 번째라는 숫자를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어디예요? A, B, B열이 되는 거죠. B열.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B열이면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어떻게 돼야 돼요? 유사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유사해야죠. 2는 없잖아요. 여기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해야 되는 겁니다. 유사일치. 그래서 바로 닫고 입력 단추 클릭.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컬룸의 B가 숫자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 2를 써도 되지만 그걸 컬룸으로 써라. 그랬다면 이 B열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D를 선택했다면요. 1, 2, 3, 4번이 되겠죠. 2는요.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7번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컬룸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 if 에러를 쓰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자, 클릭했어요. 우선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평점 계산식인데요. 평점 계산식을 근태 점수 곱하기 40%, 그 다음에 더하기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그 다음에 연수 점수 곱하기 30%를 나타내 주래요. 자,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는 자, 먼저 근태 점수 곱하기 40% 더하기 실적 점수 클릭 곱하기 30% 더하기 그 다음에 연수 점수 클릭 곱하기 이번에는 30% 똑같이 30%인가요? 제가 혹시 잘못 썼나요? 네, 맞습니다. 30% 맞습니다. 30% 입력한 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를 눌렀습니다. 나왔죠? 그런데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글씨를 어떻게 곱해요? 글씨를 어떻게 곱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는 거죠. 이런 경우에 if 에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류가 난 곳에는 콤마 뭐라고 써라? 오류 함수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쓰라고 돼 있냐면 입력 오류라고 쓰래요. 그럼 여기다가 큰 따옴표에서 입력 오류라고 표현을 해줘라라는 거죠. 오류 큰 따옴표. 그리고 가로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이렇게 잘못 썼다면
글씨를 써야 숫자를 써야 할 곳에 글씨를 잘못 쓴 곳에는 입력 오류라는 말이 뜨게 해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을 좀 살펴볼게요. 3번 보면요. 1학년이 있어야 되고 과탐이 있어야 돼요. 1학년과 과탐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이어야 되고 과탐 조건이 2개예요. 2개가 들어와 있는 평균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f 에버러지 if가 아니라 ifs. if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써요. ifs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버러지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실제 평균을 낼 영역은 이 평균 전체를 잡는 거예요. 실제 평균을 내야 될 공간을 먼저 잡아라. 그냥 레인지가 아니라 그냥 레인지만 있으면 뭐예요? 조건의 영역이 되지만 에버러지 레인지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평균을 내야 될 영역은 어디냐? 얘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약간 틀린 게 뭐예요? 그냥 에버러지 if가 있다면 처음에 조건의 영역을 잡고 조건 잡은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의 실제 평균을 내야 될 영역을 잡을 겁니다. 그러나 if가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실제 평균을 내야 될 영역은 첫 번째 인수를 잡습니다. 썸if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썸if라면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조건의 영역을 잡고 두 번째 인수의 조건을 잡고 세 번째 인수의 정말 합할 sum range를 잡습니다. 그러나 if, 즉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잡아야 될 평균이든 실제 잡아야 될 합계든 간에 먼저 영역을 잡아줘야 된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콤마.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조건의 영역이라고 돼 있죠. 우선 학년을 다 잡습니다. 학년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콤마 그 조건의 영역에 들어있는 조건은 뭐죠? 1학년만 찾는 거죠? 1학년만 찾아라. 그 다음에 콤마 1학년이고 구분이 과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건의 영역. 즉 과목명을 다 잡고 그런 다음에 콤마 조건인 큰 따옴표에서 과탐을 잡아라. 그리고 나서 괄호 닫습니다. 이렇게. 자, sum ifs와 count average ifs의 특징은 뭐예요? 조건이 무조건 2개 이상인 겁니다. ifs 뒤에 s가 복수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은 무조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sum if와 average if에서 세 번째 잡았던 인수를 첫 번째로 옮기고 그 다음부터는 조건의 영역과 조건, 조건의 영역과 조건 또 있어요? 조건의 영역과 조건 또 있어요? 조건의 영역과 조건 이렇게 2개 이상에 대한 조건들을 그 뒤에 쭉 나열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입력 단추 누르면 그에 대한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볼까요? 여기에 1이라는 것이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1이라고 적었던 요거를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나서 입력 단추 누르면 그래도 문제가 생겼네요. 자, 에버러지 부스에서 먼저 평균의 영역을 다 잡았습니다. 예, 잘 잡았고요. 조건의 영역 다 잡아서 조건의 영역에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물리 영역 다 잡고 여기서 제가 잘못 잡았죠. 구분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과목명을 잡아버렸어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 구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입력 단추 누르면 자, 결과가 나왔네요. 자, 여기 한번 1 또한 제가 그냥 1을 그냥 이렇게 큰 따옴표로 없애볼게요. 없애고 1이라고만 한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볼까요? 그래도 결과는 나오네요. 그렇죠? 이건 숫자란 소리죠. 얘가 숫자든 문자든 큰 따옴표로 묶었을 때는 결과는 그대로 제대로 나옵니다. 모르니까요. 얘가 숫자로 되어 있는지 문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경우죠. 숫자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면요. 자, 1을 썼습니다. 오른쪽은 이게 이제 숫자지만 이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였어요. 그래도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문자 형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또한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에
자, 이거 번호예요. 자, 로어를 할 겁니다. 1, 2, 3, 4번 순서를 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는하고 로어. 더블 클릭한 다음에 1이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쭉 올려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가로 닫아주세요. 자, 입력 단추 누르면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지우개 핸들을 내리면 1, 2, 3, 4가 쭉 나오겠죠. 이런 거예요. 로어와 컬럼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볼까요? 자, sum ifs예요. 지금 영역이죠. 30만에서 50만까지의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만 이상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30만 이상부터 50만을 초과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게 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는 한 다음에 sum ifs. 자, 먼저 실제로 합해야 될 대출 금액의 합계를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왜요? sum range니까요. 자, 콤마 이제 조건을 잡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조건은 첫 번째 조건에 영역을 잡고 똑같이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위치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잡고 콤마. 자, F4는 안 눌렀습니다. 왜요?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건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건은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먼저 30만 이상 크거나 같다 30만 늘 큰 따옴표 묶어주고 나서 콤마 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의 영역을 다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콤마 큰 따옴표로 묶어서 50만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 50만. 50만까지니까 는을 포함해서 50만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50만은 포함해서 작은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가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주면 그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범위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 개의 중첩되는 공간 안에서 합계 대출금의 합계를 찾아주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우선은 50만을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얘하고 얘 두 개는 계산식에 포함되면 안 되고 또 있어요. 얘도 포함되면 안 되죠. 왜요? 30만 이상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합해야 될 건 뭐예요? 얘. 요 세 가지만 합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는 그래서 얘 더하기 얘까지만 합계의 대상이 되고 입력 단추 누르면 얘랑 동일한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한 것 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함수까지만 했으니까 계속 할게요. 예, 부분합은 패스하고 통합 기능을 좀 보려고 합니다. 통합 기능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좀 크게 보고 하겠습니다. 통합 기능이란 표 1, 표 2, 표 3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건데 전기, 수도, 난방, 온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표 3에는 전기, 표 3까지 나와 있는 여기에 전기, 엔터, 수도, 엔터, 난방, 엔터, 온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들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여기에 얘만 나타냈다는 소리는 가스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TV 시청률이나 유지 보수를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의 제목들을 딱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요. 데이터에 보면 통합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합 기능이에요. 자, 선택했고요. 자, 우선 여기에 대한 뭘 구하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참조 대상. 표 1에 나와 있는 항목부터 시작해서 다 잡았고요. 추가. 표 2에 나와 있는 항목부터 시작해서 다 잡았고요. 추가. 그 다음에 표 3에 나와 있는 항목서부터 이용해서 다 잡고 추가를 한 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야 될 것의 첫 행과 왼쪽 률에 따라 들어가라 이거죠. 요 이름에 맞는 것만 찾아내서 평균을 내라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평균을 내주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통합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한 번에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니까.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6일차에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내용들이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